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여기에 한마디 보탠 김종인 씨의 의견을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말이 많습니다.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왜 나와야 된다, 왜 나오지 말아야 된다, 뭐 그 논거들도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종인 씨를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자체가 너무나도 얼토당토 안 하다. 너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 누가 김종인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전략가니 책략가니 무슨 킹메이커니 이런 호칭을 갖다 붙였느냐. 일단 킹메이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킹이 없기 때문에. 킹이 없는데 어떻게 킹메이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이 그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김종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김종인이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됐을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자체가 그때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별로 역할이 없었습니다. 이미 비대위 때부터 이미 거의 그 용도 폐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도 폐기된 사람이 대선 캠프에서 한 자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김종인이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무슨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선하고 김종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이가 그 누구를 킹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명박을 킹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노무현을 킹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킹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럼 그 전에 김대중을 킹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김영삼? 노태우? 아닙니다. 김종인이 킹으로 만든 대통령은 없다. 근데 왜 킹메이커냐? 그 킹메이커도 아니면 그 사람한테 들을 만한 얘기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없다. 왜냐? 이자는 선거를 제대로 치러본 일이 없다. 왜냐? 전국구 비례대표랑 국회의원을 5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상당히 도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어떤 정말 절체절명에 의해서 이 당을 구해내고 이 당이 정말 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선거를 기획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서 그 무슨 조언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종인이 마치 전략가요, 책략가요, 킹메이커요. 이 김종인이야말로 어떤 정치 멘토요. 김종인이야말로 무슨 살아있는 정치 교과서요. 이렇게 추앙하고 이렇게 치켜 세워준 그 분위기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괴합니다.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김종인이 정치권을 떠나지 않고 항상 정치권 언저리를 떠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언사를 한다는 거. 그게 성과를 거둬서 틈만 나면 한 자리씩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거에 대한 조언을 받으려면 김종인을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어떤 민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선거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조언을 김종인한테 듣는 건 정말로 연목구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김종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김종인이가 했던 얘기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이런 자가 왜 아직까지도 킹메이커라고 불리고 전략가, 책략가로 불리고 왜 이런 자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기사 내용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체 어디의 비상대책위원장인가? 김종인 국내외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면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기도 하면서 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16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놓고 지금 당대표가 돼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성과를 못 내면 물러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그때 당시에 공천을 주도했고 이 선거 기획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선거 총괄 지휘를 했던 지도부, 당대표 파견에서 지도부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러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아니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대신에 그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는 정말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게 당대표이자 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 막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자임하겠다고 전당대회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못 내면 물러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다 그 말입니다. 김종인 씨가. 또 하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BBS 김태섭의 아침 저널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적에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돼서 내년도에 치러질 선거 때까지 당을 제대로 변화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전당대회 출마 등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서 당대표에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심해야 한다. 하나만한 소리, 너무나도 뻔한 소리.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고려하고 결심을 하는 거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 하나만한 조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나?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에 뭔 말이냐면 아니 지금 당이 그렇게 어렵고 지금 당이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한동훈 들어가봤자 안 된다. 그런 역량 없는 것 같다. 그런 역량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 들어가봤자 아무 쓸데없다.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불출마해라. 이런 조언을 한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종인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이런 회의적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정치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어떤 정치적 책임, 본질적 역할, 이걸 갖다가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조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는 어떤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추대되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불리하더라도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나쁜 거를 다 감수하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가 이걸 다 바꿔놓겠다. 내가 그래서 승리하겠다. 내가 그래서 정권을 갖다가 쟁취하겠다. 라는 그런 권력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겠나?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차피 지방선거 질 텐데 뭐 하려고 나가나?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물러나야 될 텐데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정치 멘토라고 한다면 자기가 정말로 어떤 전략가 책략가라고 한다면 아니 물러날 일이 안 생기도록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당내 개혁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며 이런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언에 대한 거는 이런 방구도 없고 지방선거 칠 텐데 그럼 물러나야 될 텐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라는 소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소리를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자가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이유로 도전을 유예하라고 했다. 유보하라고 했다. 실패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대선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실패의 가능성을 딛고 그 실패의 가능성을 승리의 가능성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정치인의 자격이자 실력이자 정치인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그런데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종인이가 말한 것처럼 지방선거 참패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해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가 중첩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대대적인 당 개혁을 해야 되고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당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당 지지율을 올려야 이 당이 괴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참에 국민의힘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참에 국민의힘이 망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망하면 지금도 이재명 정권을 견제 비판 감시할 수 없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도 저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목소리만 내는 그 목소리도 시원찮게 내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마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괴멸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겁니다. 감정적으로야 저 당은 그냥 다 없어지고 저 당은 해산되고 저 당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당을 만들고 다른 보수당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야 되고 저 당의 민심을 얻도록 해야 되고 저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저 당의 민심을 확보를 해야 그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는 견제하는 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를 희망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생각하는 정치인한테 이번에 나설 필요 없다. 크게 도움 안 된다.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진퇴를 결정하는데 그 일신의 도움을 생각하고 내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유권자한테 그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하는 자가 킹메이커라고 여러분들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된다고 별로 본인 미래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김종인 얘기했는데 이거는 현재의 상황이 불리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인 정치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그 행위 그런 것 자체가 별로 무용지물이다. 그거 안 된다. 보통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걸 갖다가 나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김종인 같은 자는 애초에 그런 정치 역경과 정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사 그 도전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전에 실패한 걸 갖다가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비유 상당히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무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노무현이. 여러분들 노무현은 2000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습니다. 대선 경선에 나올 때도 그 사람이 왜 나왔는지 다들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노무현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간에 무슨 후단협도 있었고 당 대선 후보 흔들기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선거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정몽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지만 동교동대도 노무현은 흔들었지만 노무현이 결국엔 대통령이 됐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 뒤에 노무현이 잘못했던 거는 말을 하면 입이 아프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땠냐 그 말입니다. 노무현은 선거에서 졌던 거 그의 도전이 좌절됐던 거 그럼에도 도전했던 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거 그럼에도 물론 노무현의 그 가치, 노무현의 구호에는 절대 동의 안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어떤 가치, 신념 이런 것들 갖다 계속 설파하고 그걸 갖다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총체적으로 정치적 자산이 돼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김종인 같은 자들은 그런 걸 갖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조언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서 대체 뭘 들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그걸 다시 리더십의 자산으로 삼아서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할 망정. 그리고 또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명분을 잃게 된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진퇴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명분. 속으로는 계산하더라도 겉으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정말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명분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물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만 어쨌든 김종인이 지금 한 얘기만 들어봐도 김종인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뻔히 예상되고 김종인이 그동안에 어떤 정치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김종인으로서는 이 정말 정치인의 자세, 정치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자세, 정치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책임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정당 상황이 어려우니 책임을 지지 말고 책임질 자리를 맡지 말고 물러나 있어라. 구조적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당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 역량이 그것까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 지지 못 받고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 있어라. 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임자가 아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냐 책임지를 왜 하느냐. 요런 소리를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치 지도자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과 자격과 실력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증받습니다. 확인받습니다. 그거를 불리한 여건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의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을 확인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정말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고 있구나. 정말 저런 리더십이 필요하구나. 정말 저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구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서는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은 그런 도전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김종인이가 한 발언은, 김종인이의 조언은 뭐 마치 신중한 현실적인 판단, 조언, 진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인한테 정치 개입을 유보하고 그 정치인한테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맞은 이 정당 여기에 그냥 발을 떼고 그냥 관망해라, 이런 얘기만 한 거에 불과하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 멘토가 되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누구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으나 앞으로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내가 비례대표 한 번 더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 당으로 가서 또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조언은 김종인한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김종인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전문성이 있지만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정치 지도자로서의 여정과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을 논하고 이런 것들을 조언받는 데는 김종인은 결정적으로 자격이 없다, 무자격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이 김종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 이 김종인의 말이 뭔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김종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김종인의 실체를 잘 아시고 이 김종인이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김종인의 조언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